야, 이 노인네야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자리세부터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조폭 부하가 횟집 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를 질렀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움찔하며 조용해졌지만 주방 안에 있던 할아버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탁탁탁탁 횟칼이 도마 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고요한 가게를 가로질렀다. 할아버지는 마치 바다를 가르듯 날카로운 칼질로 생선을 손질하며 조폭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칼날이 번쩍이며 부드럽게 살점을 발라내는 동안 그의 눈빛은 깊고도 고요했다. 그러나 그날 피로 물들 것은 생선살뿐만이 아니었다. 바닷가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골목 안쪽에 바다향기 횟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후반의 할아버지는 횟칼을 숙련된 솜씨로 다루며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칼날이 생선의 살을 베어낼 때마다 손님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잘하세요? 한 손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칼질이란 건 인내하는 거야. 급하게 휘두르면 손만 베일 뿐이지.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4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선두에 선 40대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 3명의 부하들이 위협적인 자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배,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지. 선두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계속해서 생선을 다듬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 안 통하네. 우리 좀 가르쳐 줘야겠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하 중 한 명이 테이블을 거칠게 걷어찼어요. 접시와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하게 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칼을 쥐는 손은 급할수록 망치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러나 조폭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할아버지를 단지 나이든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들어왔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래전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횟칼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이제 곧 단순한 횟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죠. 지역 조폭 강철호는 할아버지의 태도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죠. 강철호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 늙은이가 배짱 한번 줬네. 우리가 누군지 몰라. 강철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2명의 부하가 주방으로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 냉장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서 문을 닫자 횟집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어요. 강철호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눈치껏 처신해야지. 다음엔 가게 날아가.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의 눈빛은 수면 아래 숨겨진 깊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칼을 함부로 잡으면 언젠간 손을 다친다. 이 말에 강철호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할아버지를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빨랐죠. 다음 순간 강철호의 팔이 꺾이며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강철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어요. 부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회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칼 없이도 베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 말에 담긴 차가운 위협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부하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강철호는 바닥에서 팔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칼이 다시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늙은이가 까부네. 첫 번째 부하가 소리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3명의 부하가 동시에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 주먹을 피했죠. 그리고는 번개 같은 속도로 부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음 순간 그는 부하의 손목을 비틀며 허리를 꺾었고 부하는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하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마치 화로처럼 바닥에서 파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두 번째 부하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을 단 한 번 휘두르자 믿기 힘들게도 칼이 부하의 손에서 튕겨나갔죠. 그리고는 재빠르게 부하의 목덜미를 잡아 벽으로 쳐박았습니다. 쾅! 부하의 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횟집 안을 울렸어요. 그는 벽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죠. 세 번째 부하는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미 테이블 위에 생선뼈를 집어들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부하를 향해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부하의 급소에 명중했고 순간 코피가 터졌어요. 퍽! 소리와 함께 세 번째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서 뒹굴었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철호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횟집 안에는 이제 조폭들의 신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듯이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단검을 꺼내 들었어요. 단검의 칼날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날카로웠고 손잡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손의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 단검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죠. 강철호는 할아버지가 단검을 든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나 바닥에 흘러내린 생선 기름 때문에 그는 미끄러졌고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강철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포식자가 먹이를 향해 다가가는 것과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손가락 사이에서 단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재회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칼을 든다는 게 뭔지 보여주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습니다. 순식간에 할아버지의 손에서 단검이 날아갔어요.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단검은 강철호의 머리 바로 옆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칼이 박힌 자리에서 단검은 파르르르 떨리며 진동했죠. 강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고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철호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군인에게 총알이 떨어져도 칼은 언제나 내 손에 있다. 그 말을 들은 강철호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와 공포가 서려 있었죠. 바닥에 나뒹구는 부하들도 마치 화로처럼 파닥거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횟집 주인이 아닌 오랜 세월 숨겨왔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전장을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호와 그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폭들의 처절한 모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하는 여전히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겁에 질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세 번째 부하는 코피를 닦으며 문 쪽으로 기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벽에 박힌 단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단검을 뽑아내는 순간 금속이 나무에서 빠져나오는 날카로운 소리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에 조폭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강철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횟집에 들어왔을 때의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도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만 나왔죠. 할아버지는 단검을 손에 들고 강철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감춰온 위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너희 같은 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 괴롭힌 지 얼마나 됐지? 강철호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결의를 담고 있었죠.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이야. 그렇지? 강철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몸은 여전히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검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 소리에 조폭들은 다시 한번 움찔했죠. 이 동네는 평화로운 곳이야.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나? 조폭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와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칼을 들어 생선을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의 칼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조폭들은 처절한 몰골로 도망치듯 횟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하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기어가듯 출구로 향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죠. 강철호는 몸을 일으키며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강철호는 출구로 향하면서도
주방을 향해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회칼을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마치 지금까지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강철호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려보려는 듯 씩씩거리며 외쳤어요. 우리가 그냥 갈 것 같아. 기다려. 뒤에서 누가 조질지 모를 거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고 그 위협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철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단검을 집어들더니 강철호의 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단검이 바닥에 박히며 파르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조폭들은 완전히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철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죠.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시 상인들 피 빨아먹는 소리 들리면 그는 회칼을 들며 살짝 웃었어요. 그땐 칼이 그냥 공기만 가르진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조폭들은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습니다. 강철호는 문을 열며 외쳤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부하들은 마치 화로처럼 바닥에서 파닥거리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횟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선을 계속 손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그 바다는 마치 오늘의 사건을 조용히 지켜본 목격자처럼 잔잔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 시간 감춰왔던 과거가 오늘 그를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회칼을 내려놓고 창문을 통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평온함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선택에 후회는 없었지만 자신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횟집 주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조폭들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비명소리를 듣고 왔을 거예요.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횟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폭들이 도망치듯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용기를 낸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횟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평소 조용하고 온화하던 할아버지의 달라진 분위기였죠. 아니, 대체 누구세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고? 한 상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상인이 덧붙였어요. 그 조폭놈들 10년 동안 누구도 못 건드렸는데 횟집 옆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아 절하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 장사 30회 했어도 저것들 때문에 마음 놓고 장사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는 국밥집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 조폭들을 상대했던 위협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인지. 할아버지는 회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래전에 나라 지키던 일이었지. 이제는 그저 회나 뜨는 늙은이라오. 이 말에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설마 UDT? CIA랑 협력했다던 특수 요원.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떼며 생선 손질을 이어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나? 바다 사람이 칼을 잘 다루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나 상인들의 눈빛은 이미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를 구해주셔서. 상인들은 차례로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안도감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지역 상권을 괴롭혀온 조폭들이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강제로 돈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모두의 표정에서 읽혔죠. 할아버지는 방문한 상인들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그는 자신의 본래 모습, 조용하고 온화한 횟집 주인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러나 상인들의 눈에는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대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횟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고맙긴. 난 원래 내 할 일 한 것뿐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며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우아했어요. 마치 오늘 있었던 일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다시 평범한 횟집 주인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회나 한 접시 맛보러 오게나. 이 집이 제법 괜찮거든.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상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상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횟집에는 이제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죠. 그는 깨진 접시를 치우고 넘어진 테이블과 의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듯 이제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횟집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죠.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요. 바닷바람이 횟집 주변을 감싸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늘의 사건을 모두 씻어내 바다로 데려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존재는 이제 이 지역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회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정의를 상징하는 무기가 되었죠. 군인에게 총알이 떨어져도 칼은 언제나 내 손에 있다. 할아버지의 이 말은 이제 이 지역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랫동안 이 마을을 지키는 이야기가 되겠죠.